안녕하세요. HITV 강우석입니다. 이번 편은 사마천의 사기열전 30번째 편인 위표 팽월열전입니다. 위표와 팽월은 진나라가 진시황 이후에 급격하게 쇠퇴하면서 반란 세력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그 반란 세력 중에 두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반란 세력으로 성장했던 사람 중에서는 최초로 산란을 시작했었던 진섭부터 시작해서 오광, 그다음에 나중에 세력을 키워서 서로가 다툼을 했었던 유방과 항우도 존재하고, 그 전편에 언급됐던 장이나 진여, 이런 어떤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면서 반란 세력이 규모도 커지고 성장해서 진나라 중앙정부를 위험에 빠뜨리고 결국에는 멸망을 하게 만드는 사람들 중에 일부입니다. 여기서 위표는 위나라가 멸망하기 이전에 공자로서 높은 신분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진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한 뒤에는 일반 서민으로 강등돼서 어려움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시기가 10여 년 이상 지속됐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와 사촌형 위구라고 하는 사람도 곁에 있었는데, 위구라고 하는 사람은 위표보다 더하게 영릉군이라고 하는 군호까지 받을 정도의 어떤 신분을 유지했는데 평민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쯤 이세 황제가 등극하고 중앙정부의 힘이 대단히 약해질 때쯤, 그러나 백성들에게 가해지는 세금이나 징용 같은 걸 너무 가혹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반발심들이 계속 확산돼 가고 있을 때쯤이었습니다. 그때 그것을 촉발시킨 사람이 진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진섭이란 사람에 의해서 최초로 자기에게 부여되어 있는 세금과 징용에 대한 부분을 거부하면서 인근에 있는 관리자를 제거를 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제지하기보다는 동조하면서 세력을 급격하게 키워가게 됩니다. 그러다 이게 진섭의 입장에서도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상황이 발생하면서 자기의 힘이 대단히 커져가고 있는 거를 느끼게 되고, 그것을 갖다가 활용해 가면서 나중에는 자기가 왕으로까지, 그래서 진왕으로까지 칭해지기도 하는데 그런 어떤 위치까지 놓이게 됩니다. 어떤 그런 모습을 바라본 위표나 위구는 이 어떤 백성, 일반 서민으로서 살아가기보다는 자기도 반란 세력에 합류해서 뭔가 변화를 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반란 세력에 합류를 합니다. 진섭은 반란 세력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중앙정부와 직접적인 어떤 대결을 시도하기도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어떤 청에 의해서 과거에 전국 시대 때 나누어졌던 각 지방은 중앙정부에서 통치가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결속력이 뛰어나지 못하니까 그쪽을 확보하는 것이 보다 세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어떤 생각을 하고 일정한 어떤 장수들을 파견해서 원정을 하게 합니다. 정벌을 하기 위해서. 이때 위구와 위표가 진섭 세력에 합류할 때쯤 주불이라고 하는 장군을 통해서 위나라를 평정하도록 역시 지시를 합니다. 이전에 무신군에 의해서 조나라도, 그리고 저쪽 연나라도, 주변 나라를 평정하도록 했는데, 주불에 의해서도 역시 위나라 지역을 평정하도록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나 그런 상태에 의해서 주불이 위나라에 갔었을 때는 위에 조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반란군이 만들어지고 일정한 세력이 형성이 되게 되면 어떤 그 각 백성들도 각 지역에 있는 백성들조차도 그 반란 세력에 동조하다 보니까 지방성들이 그렇게 대응이 그렇게 그 드세거나 거칠지 않고 뭐 유약하게 항복하거나 정복당하거나 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위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식으로 해서 나름대로 큰 어려움이 없이 평정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주변에 어떤 그 과거에 있었던 전국시대 왕들이 통치했던 지역을 평정하게 되면 그 지역을 평정했던 장군들에 의해서 왕으로 책봉돼서 관리하는 것이 아주 일반적이진 않지만 몇몇의 어떤 장군들이 왕으로 스스로 오르기도 하고 남에 의해서 오르기도 하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데 마찬가지 주불에게도 이번에 평정했던 윗당에 어떤 왕으로서 오르기를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주불의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설사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본인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위나라는 본디 있었던 나라이고 위나라의 어떤 왕족도 존재하니까 그 왕족을 찾아서 왕으로 내세우는 게 옳고 그게 타당하다라고 생각하니 더 이상 청하지 마시오라고 합니다. 근데 마침 그 당시에 그 진승 밑에 위구라고 하는 사람이 합류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위구는 그 망하기 전에 영릉군이라는 군호까지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왕으로 올려도 손색이 없겠다라는 생각에 왕으로 책정하려고 합니다. 근데 진승이 휘하에 있다 보니까 진승은 본인은 평민 입장인데 저 사람은 공자의 신분에서 평민으로 강등됐다가 다시 왕족이라는 이름으로 그 왕위에 오르게 된다면 본인과 뭔가 모르는 어떤 불편한 관계가 이루어질 것 같아서 거부를 합니다. 그러나 수차에 걸친 어떤 주불의 요청에 하는 수 없이 위구를 그 위왕으로 봉해질 수 있도록 이 지역으로 보냅니다. 얼떨결에 그 주불에 의해서 추천받아서 왕위에 이제 위구가 오른 상태지만 국가로서 완벽하게 그 구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도 아들이 그 크게 확정될 것이 아닌 이런 상태인데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 걸 알고 중앙정부인 진나라에서는 장군을 보내가지고 재차 평정을 지시를 합니다. 그때 참여했던 그 장수가 장안이라는 장수인데 장안이라는 어떤 중앙정부 그 군대가 위나라 지역을 다시 재침공을 하니 사실은 위나라 입장에서는 마땅히 대응할 힘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랴 채나라와 초나라에 원병을 요청하고 그리고 그 원병을 지원받아서 대적을 하지만 그 힘의 어떤 차이나 어떤 무공의 어떤 차이에 의해서 패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전쟁에서 주불까지도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갑작스럽게 왕이 오른 위구의 입장에서는 위나라가 위태로운 상태에서 어째 해볼 수도 없는 상태고 그리고 남에 의해서 왕이 됐지만 그래도 왕으로서의 어떤 채통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 내가 항복을 할 테니 항복을 받아들일 테니 그 백성들에 대한 어떤 피해가 없으면 좋겠고 나 혼자 어떤 벌을 내린다고 한다면 달게 받겠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그 불타 죽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어떤 왕위를 올랐다가 세상을 떠나는 어떤 슬픈 그 사연인데 그러다 보니 위표 같은 경우는 갑작스럽게 생겼던 위나라가 없어지니 불이 나게 그 자기 살궁리를 하면서 초나라로 도망을 갑니다. 초나라 입장에서는 황망하게 위나라 땅이 빼앗긴 것을 알고 초나라에서는 지원병 몇 명을 그 같이 함께 위표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위나라를 재탈환하기를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마침 또 항우 나름대로 장안이란 장수를 맞아서 대접을 하기 위해서 원병을 끌고 장안이 있는 곳으로 쳐들어가 전쟁을 치릅니다. 근데 이 장안이라는 어떤 장수도 많은 어떤 전쟁을 치렀던 장군이긴 하지만 그 항우를 뛰어넘을 수 없는 거다 보니 그 전쟁에서 패퇴를 합니다.
그리고 위표 역시도 쥐어맞았던 병사를 이끌고 위적을 가서 재탈환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 황후 입장에서는 위나라 지역을 재탈환했기 때문에 과거 사천형인 위구가 지배했었던 위나라를 다시 위표에게 넘깁니다. 그래서 위표를 위나라 왕으로서 봉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공식적으로 진나라가 멸망했음을 공표하기 위한 어떤 그 행위로서 많은 장수들과 그리고 본인이 그 제수했었던 왕들을 제후들을 이끌고 한국관을 통해서 진나라로 들어가서 진나라에게 공식적인 어떤 멸망을 선포를 합니다. 그럴 때 이 위표도 일정한 병사를 데리고 함께 참여를 하는데 그와 같은 어떤 참여의 공으로서 나중에 농공 행상을 할 때 역시 왕으로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많은 사람에게 땅을 할애해야 되다 보니 일정한 짱들은 나눠서 위나라의 어떤 일정 부분을 그 할애반 관리하는 걸로 해서 후에는 서위 왕으로 칭해지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행위가 있고 난 후에 모든 것이 평화로운 시기가 되면 좋은데 그 당시에 전쟁을 참여하면서 각자 세력을 키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 간에 어떤 다툼이 지속을 됩니다. 특히 그 항우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한 어떤 군사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주변의 제후들이나 장수들에게 조금 그 신하를 대하듯이 하는 어떤 일들이 빈번했는데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많고 본인 또한 대단히 커다란 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보니 서로 간에 반동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근데 또 한나라의 유방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갖고 언젠가는 내가 저 힘을 누르겠다라는 어떤 욕심에 그 호시탐탐 그 기회를 엿볼 때쯤 제 나라에서 그 항우에게 반란을 하기 시작합니다. 대항해에서 전쟁을 치르려고 합니다. 그때 그 유방도 놓치지 않고 함께 그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 전쟁의 길목에 놓여 있는 위나라는 어쩔 수 없이 위나라의 그 한나라의 그 친화적이고 어떤 그 복속되는 어떤 그런 관계를 맺는 것처럼 그래서 위대 관계를 유지를 합니다. 왜냐하면 전쟁 속에 혹시라도 이 연합군이 항우를 무찌르게 된다면 자기의 살궁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항우 군대가 이 반란군을 물리치다 보니까 자신의 위치가 또다시 또 변할 거다라는 생각을 해서 부랴부랴 한나라 그 유방과의 관계를 단절을 합니다. 근데 이제 설사 자기가 항우에게 졌다 하더라도 본인이 갖고 있는 일정한 병사가 있기 때문에 그냥 묵과할 수는 없겠다 싶어가지고 한신을 통해서 그 위나라를 침공하게 하고 그리고 위표를 사로잡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바로 그 당시에 죽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정 시간이 흐른 후에 초나라가 제째 한나라를 침공할 때 혹시라도 위표에 의해서 또 다른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까 해서 그 또 다른 장소에 의해서 위표는 생을 마감을 합니다. 진나라가 혼란스러운 시기에 과거에 본인이 공자로 생활했었던 위나라가 다시 등장하게 되고 그 다시 등장한 나라에 어쩌면 남에 의해서지만 왕위에 올렸던 위표는 이렇게 허무하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과정을 보면서 나라가 힘이 없으니 주변의 어떤 그 힘의 논리에 의해서 한순간에 제거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어떤 명성이 유지되기도 하는구나라는 걸 이번 편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등장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팽월은 위표와 좀 다른 인물인데 팽월은 태생부터도 일반 서민으로 태어났다 보니 그리고 나라가 혼란스럽고 많은 세금과 징용을 갖다 징별하다 보니 마땅한 어떤 직업을 영위할 수도 없는 입장에서 도둑질로 소유를 했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나라가 혼란스러워지다 보니 많은 세력들이 각자의 어떤 힘을 가지고 자기를 지배했었던 관리들을 죽이든지 나름대로 대항을 하면서 자기의 세력을 넓혀봤던 시기인데, 그 당시에 그 팽월은 자기의 세력은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그가 생활했었던 지역에는 젊으면서 힘께나 있는 무리들이 비슷한 형태의 그 행위를 하기 위해서 모여서 지방 관리들을 갖다가 겁박하고 침략해서 빼앗고 약탈하는 식의 행위를 하면서 세력을 넓혀갔습니다. 그러니까 100여 명 이상의 어떤 무리가 모이게 되다 보니까 본인들 입장에서도 본인들을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팽월에게 그 청을 합니다. 그러나 팽월 입장에서는 본인이 만든 어떤 세력도 아니기 때문에 그걸 흔쾌히 뭐 한다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많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여러 번에 걸쳐서 고사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어쨌든지 본인들끼리 모여서 뭔가를 한다라고 한다면 지휘체가 너무나 모호할 것 같고 하다 보니까 연배가 있는 사람이면서 통솔이 가능한 사람에게 청했던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하면서 요청을 합니다. 팽월이 마지못해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요청했으니 내가 수용하겠다라고 하면서 받아들이고, 그 다음날 공식적으로 만나서 뭔가 해야 될 테니 그럼 그 다음날 만나서 얘기합시다라고 해서 돌려보냅니다. 그 다음날 팽월이 그 약속한 장소에 가서 대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모이기로 했었던 많은 무리들 중에 한 10여 명 정도가 아주 늦게 참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것이 과거부터 알았던 사람들의 관계가 아니고 새롭게 청월해서 만났던 첫 번째 상견인데, 이와 같이 늦은 일이 벌어지는 건 혹시 본인을 우습게 생각할 수도 있고 가벼이 생각했을 거라는 생각도 하다 보니까 명을 세워야 되겠다, 영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그 늦게 온 사람에 대해서 모두 다는 모르겠지만 가장 늦은 사람 한 사람만큼은 벌을 내려야겠다라고 이제 언급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무리들이 다음부터는 절대 늦지 않을 테니까 이번만큼은 이제 봐달라는 식의 어떤 어정쩡하게 덮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그 팽월은 참지 않고 마지막 사람을 단칼에 목을 베서 그 제단에 올려버립니다. 그 후부터는 그 무리들이 어떤 팽월의 어떤 명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볍게 대하지 않고 무겁게 대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행위를 계속 지속을 합니다. 어딘가를 갖다가 약탈하고, 그리고 본인들의 위치에서 적이라고 할 수 있는 관리들을 갖다가 나름대로 무찌르고, 그러다 보니까 세력이 점점 커지면서 그 주변 세력이 가볍게 볼 수 있는 그 세력이 아닌 특별하게 봐야 되는 세력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뭐 토지를 가지고 영토를 가지고 생활했던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 사실은 근거지가 없으면서 오는 어떤 불안함이 그들에겐 존재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더욱더 크게 됐던 이유는 이들이 어떤 이런 세력을 만들 때에는 어떤 황후가 공식적으로 진나라를 명망시키고 제후들에게 일정한 땅을 농공행성한 이유기 때문에 아무리 세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땅을 부여받을 수 있는 입장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구 휘하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유방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유방의 어떤 휘하 장졸로서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유방은 그렇지 않아도 많은 어떤 병사나 장수가 필요했는데 잘 됐다 싶어서 그에게 장수의 인을 내리면서 한나라 장군으로서 그를 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나라의 어떤 그 장수로서 그 주변의 많은 땅을 빼앗고 성을 빼앗으면서 그 초나라와의 어떤 경쟁 관계에서 초나라를 어려움에 빠지는 어떤 역할들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근데 그와 같은 어떤 역할을 하다 보니 뭔가 이제 공을 좀 더 취하하고 싶어서 묘안을 써야 되는데, 뭐 땅이 그렇게 넓게 있지 않다 보니까 땅을 줄 수는 없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남에게 알려질 수 있는 명성은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그 하나의 어떤 의식행위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당시 서위 왕으로 있었던 그 위표가 그 위왕으로 있었던 위구의 사촌 동생이기도 하니 위나라의 정통성이 유지된다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 한다면 위표를 서위왕이 아닌 그냥 위왕으로서 봉해지는 게 옳겠다라고 하면서 위왕으로 봉해지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군사력이 미흡하니까 그러면 그 팽월을 상국으로 하여서 군사를 통치할 수 있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관계를 밴드시어라는 어떤 관계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팽월 입장에서는 평민에서 도둑의 무리의 수장에서 반란 세력 몇 명 갖고 있는 대장에서 그 한나라의 어떤 장수가 되고 지금은 이제 위나라의 상국까지 오르는 그런 어떤 신분의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 한나라 입장에서 많은 어떤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거고 참여해서 땅을 확보할 수밖에 없었을 때 위표가 많은 공을 세웁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런 어떤 성장을 통해서 초나라 항우와 대적하고 싶은 마음에 초나라를 직접 수도를 침공했던 일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위표도 그와 같은 그 원정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전쟁에서 항우가 그 패퇴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엔 이길 것 같았는데 패퇴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먼저 언급한 것처럼 위표는 그 한순간에 그 이방과 관계를 끊으면서 본인이 그 항우에게 적의가 없음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할 때 팽월은 그 유방과 인연을 계속 유지하면서 패퇴해야 했지만 유지하면서 일정한 세력을 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 성을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많은 어떤 식량들을 확보한다든지 하면서 그 항우를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 유방이나 어떤 주변 세력들이 항우와 전쟁을 지속적으로 벌이면서 생활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주변의 어떤 땅을 넓히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유지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팽월은 항우와 직접적인 어떤 전투에 참여하기보다는 많은 땅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였는데 그 당시 넓힌 어떤 땅이 제법 큰 규모였다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 상태에서 그 한나라 유방이 재차 그 항우에게 그 전쟁을 시도할 때쯤 팽월에게 일정한 병사를 데리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팽월 입장에서는 자기가 어렵게 만든 땅이 지금은 안정되어 있는데 혹시 자기가 병사를 이끌고 나가게 되면 또다시 혼란스러운 어떤 시기를 맞을까 염려하면서 지금 제가 확보한 땅이 그렇게 오래되지 못해서 불안하기 때문에 이번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제 고사를 합니다. 그러나 전쟁을 시작했던 이방의 입장에서는 전쟁을 그만둘 수는 없으니까 혼자 가서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에서 본인이 이제 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지고 난 후에서 자기가 참여하지 못했던 사람들에서 원망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원망에 의해서 전쟁을 할 수는 없어서 이 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뭘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그 장량에게 어떤 묘안이 없겠냐라고 그 지혜를 구합니다. 장량이 생각하기에 지금 현재 그 항우와 대적하는 과정에서 만났던 많은 어떤 그 장수들이 자신의 어떤 노력에 맞게끔 어떤 그 영토나 이런 것들이 부여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팽월 입장에서도 같은 건데 마침 위표가 이 세상을 떠났으니 이 나라의 왕이 지금 비어있다. 그렇다 한다면 팽월에게 어떤 위나라 왕으로서 또 소임을 맡게 한다면 대단히 좋아할 것이고 위나라라고는 안정된 땅을 확보한다라고 한다면 병사를 부림에 있어서 편하게 원정길에 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청을 합니다. 그거 좋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그에게 위의 왕으로 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에서 불안한 마음이 해소되기도 하다 보니 그 한나라의 어떤 원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많은 성과를 내면서 드디어는 항우를 물리치고 그 한나라가 중국을 재통일할 수 있도록 커다란 힘을 보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와 같은 어떤 그 공을 보탠 것으로 인해서 위왕으로서의 위치를 유지해 가면서 편안한 어떤 삶을 유지하는데, 그 유방이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욕심에 의해서 과거에 그 한나라가 통일되는 과정에서 함께했던 많은 그 가신들을 모함에 의해서 내쳤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과에 대해서 주변과 나누고 싶지 않다라는 어떤 그 마음이 컸던 것도 하나 있고, 개인적인 욕심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리고 어떤 그 왕으로서 그 자손들에게 물려받았었을 때 그들에게 좀 안정적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다 보니까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신하들에 대해서 창업공신이긴 하지만 곁에 두는 건 위험이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씩 하나씩 누명을 씌워서 죽이게 됩니다. 이때 이 팽월도 모반을 꿈꿨다라고 도모했다라는 누명으로 쓰여가지고 그 위양에서 박탈하고 그 수도로 압송을 합니다. 근데 수도를 압송하는 상태에서 죽이지는 않고 일반 평민으로 강등해서 귀양을 선포를 합니다. 참 허망한 일인 게, 참 국가가 그 통일되는 과정에서 많은 노력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본인조차도 제후로서 왕위를 느꼈는데 갑자기 모함에 의해서 본인이 그 평민으로 강등되고 아주 누추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할 때 참 난감하고 답답했었을 겁니다. 그러는 과정에 귀양지로 갈 때 길목에서 그 유방의 마누라인 여후를 만나게 되는데, 혹시라도 여후를 만나서 그 좀 애고를 하면 뭔가 좀 달라지지 않겠냐는 생각에 그 여우에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이런 유명을 써서 지금 갖고 있는 왕위도 박탈당했고 평민으로 간등당 상태에서 유배를 갑니다라고 귀양을 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뭐 도와달라는 뜻이었겠죠. 이 친구가 뭐 받아들인 상태에서 함께 한번 가서 확인해 봅시다라고 해서 팽월을 데리고 다시 수소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대뜸한다는 게 팽월은 대단히 특별한 장수이기 때문에 살려준다고 한다면 나중에 화가 입을지 모르니 당장 죽이는 게 옳겠다, 더 낫겠다라고 그 유방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알아서 처지하겠다라고 하면서 나옵니다. 그리고 팽월에게 반역을 다시 노모했다라는 누명을 씌워서 죽여버리고 맙니다. 가족들, 가설들 모두 다. 이걸 보면서 팽월의 입장에서는 참 뭐 도둑질을 했던 뭐 무리이기는 하지만 한나라가 통일되는 과정에서 많은 성과를 만들었고, 그 성과로 인해서 위왕이 됐던 본인이 갑작스럽게 그 위씨 가문의 왕통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제거 세력이 돼서 본인이 무참하게 죽은 것에 대해서 본다 한다면 참 한편으로는 죽서서 개적고 허무한 이런 어떤 마음을 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마음을 들게 했던 유방과 여우를 보면은 참 인간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욕심은 참 끝이 없고, 그리고 일반적인 상태에서 우리가 느끼는 참 우리가 서로에게 합리적인, 그리고 서로에게 무엇인가 베풀고 베품을 받는, 그래서 공정해야 되는 이런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지만 권력이나 힘에 대한 부분에서는 철저히 극대화된 어떤 자기 욕심을 추구하는 것을 이 편에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유방은 자기가 만들어냈던 성과에 대해서 주변과 나누고 싶지 않고 온전히 자기가 회수하고 싶은, 누리고 싶은 어떤 전 욕심. 그다음에 여우는 개인적인 욕심도 있었겠지만 그가 낳은 자식이 왕이 됐었을 때 그 왕위가 불안하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그 엄마된 어떤 욕심과 개인의 욕심이 함께하는, 그래서 참 둘은
부창부수로 참 독한 인간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독한 어떤 행위가 한 나라가 400년 동안 유지될 수 있는 초석을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하는 신하 나름대로 자기가 신하임을 무시하고 왕권이 약해졌을 때 본인의 어떤 그 이득을 더 많이 챙기려고 하는 행위를 한다면 왕권이 약해지게 되고 국가는 더 힘들어질 수 있는데 어떤 한 나라 입장에서는 그것이 그 유방과 여우의 어떤 독한 마음으로 제거됐기 때문에 400년 동안 유지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위표 평월열전을 읽으면서 참 그 기쁘지 않고 씁쓸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아무튼 이것으로서 사마천의 사기열전 30편을 마치고 31번째 편에 다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